행정법 5단 노트 복습해 보겠습니다. 오늘 학원 휴강일이라 가지고 작성하는 건 없고요. 그래서 네, 5단 노트 복습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옳지 않은 것만 찾으면 되겠죠. 뭐. 원천 징수 의무자에 대한 이거 한 것 같은데 어디까지 했지 저번에? 안 했네. 원천 징수 의무자에 대한 소득 금액 변동 통지죠. 어, 전부와 같은 원천 납세 의무자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여기는 앞엔 중요한 말 아니에요. 소득 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죠. 그러면 원천 납세 의무자죠. 법인에 대한 소득 금액 변동 통지에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천 징수 의무자한테 소득 금액 변동 통지가 그게 있는 거고 그 소득의 그러니까 소득의 귀속자죠. 소득의 귀속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학원 저번 주에 학원을 예시로 들었는데 학원 선생 같은 경우에는 학원 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있는 학원 선생님들에 대한 소득 금액 변동 통지가 오면 거기서 이제 걷어야 될 금액 같은 게 달라지니까 이게 그 소득 금액 변동 통지에서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권리가 소송을 거기서 해야 돼요. 근데 학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소득 금액 변동 통지만으로 내가 얼마를 내야 된다는 그게 안 생겨요. 이거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납세 처분이 그러니까 돈 내라고 처분이 내려오거든요. 거기서 하면 되니까 소득의 기속자는 소득 금액 변동 통지에서 취소를 구한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간에 여기서부터 봐야 돼요. 그러니까 소득의 기속자는 뭐 법인에 대한 소득 금액 변동 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여기를 봐야 돼요. 네.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범인의 이사와 임시이사를 선임한 데 대하여 대학교의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이사 선임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 가지지만 노동조합은 법률상 이익 없죠. 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 교수협의회나 총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교 사람들이잖아요. 대학교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그 대학교에 이사 누구 선임할 건지 이거 다툴 수 있는데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학생 아니지 대학 교직원 노동조합인가 아무튼 그런 거기 때문에 어, 그 학교 사람도 있고 그 학교 아닌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거고요. 세 번째가 채석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영업 양수 후 명의 변경 신고 이전에 양도인의 법 위반 사유를 이유로 채석 허가 취소된 경우 이건 가능하죠. 그 대물적 허가 같은 경우에는 그 뭐고 앞에서 전 사람이 뻘짓한 게 이제 승계가 되거든요. 양수인은 수허가자의 지위를 사실상 양수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가지죠. 예, 자기 먹거리가 사라지는데. 그다음 네 번째, 사업의 양도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민사쟁송으로 양도 양수 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사업 양도 양수에 따른 허가 관청의 지위 승계 수의 무효 확인의 경우 음, 법률상 이익이 있죠. 관청에서 신고 수리를 해줘야 이게 양도권 그러니까 영업권 같은 게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법률상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 같은데. 그 3번에
양도인의 허가가 취소되면 양수인의 권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사항이 있죠. 그러니까 채석허가 없어진 거죠. 이거 그 전 주인이 뻘짓해가지고 네 채석허가 취소된다 이랬을 때 이거 받은 사람이 그 전 주인의 뻘짓으로 내가지고 내 그 채석허가가 날아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툴 수 있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소심판의 경우에 변경의 의미는 소극적 변경뿐만 아니라 적극적 변경까지 포함하죠. 이게 그러니까 적극적 변경이 직접 강제고요. 소극적 변경은 이제 돈 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간접 강제죠. 예. 소송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 변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가 행정부한테 하는 명령이라 가지고 강제도 할 수 있거든요. 직접 강제까지. 근데 소송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가 행정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제한이 많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뭐 맞는 내용이고요. 취소 심판 청구에 대한 기각 재결. 일단 뭐 기각 재결이 있는 경우에도 처분청은 당해 처분을 직권 또는 취소 또는 변경, 그 직권 가능합니다. 항상. 1번에 뭐라 설명해놨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은 뭐 변경을 포함한다. 심판의 경우에는 간접 강제되고 직접 강제. 적극적 변경, 취소 심판, 취소 심판,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 뭐별 내용은 없고.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처분 이행 명령 재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을 이행하고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할 수 있죠. 그럼 보자. 행정청이 처분 이행 명령 재결을 듣고도 안 하고 있으면 당사자의 신청으로만 가능하다. 당사자의 이미 당사자가 신청하면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심판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이거를 못한다는 거예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재결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 방법을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으나 재결주문에 처분 표시해야죠. 이걸 표시해줘야 사정재결인 걸 잘 아니까. 이거는 진짜 네가 억울한 건 알지만 그 뭐 공공의 이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법이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걸 이거 주문에 알려줘야지. 이거 안 해주면 안 되죠. 뭐 사정재결은 주문에 기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주문 말고 다른 걸로도 문제 낼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문 말고 하나 더 있었는데 거기서 하는 걸로도 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집행이죠. 관계 법령상 행정 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 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자기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도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안 되죠. 행정 대집행이 가능하면 민사로는 이행 못합니다. 이건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 의무자일 때에는 건물 철거 의무에 퇴거 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이 필요하지 않죠. 이거는 그냥 이것도 그냥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설명할 때 뭘로 설명했더라? 이걸로 설명했는데 공원인가 그래서 매점하고 있을 때 매점 건물 이제 기간이 끝난 거예요. 끝나가지고 이제 끄지라. 그러니까 매점을 없애라는 거죠. 매점 이제 그 기간이 끝났으니까 그 명령할 때 매점에서 당연히 나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퇴거를 굳이 명할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알면 되고요. 3번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 철거 의무의 이행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퇴거 조치도 할 수 있죠.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 2번이랑 연계해가지고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할 수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경우에는 그 점유자가 철거 의무자일 때 이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건물의 점유자들이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에는 경찰 불러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적었구나. 일단 1번 같은 경우 행정 대집행이 가능하면 민사로는 집행 그러니까 진행을 못 한다는 거 이거 하나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공무가 적법이면 상대방이 폭행이나 협박을 했을 때 현행범이래요. 경찰 도움 받을 수 있는 거죠. 공무가 위법일 경우에는 이제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죄가 되고요. 공무가 적법일 경우 일단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대집행 같은 거 할 때 앞에서 막 그 들어놓고 이런 사람들은 경찰이 데려갈 수 있다. 경찰 소환 가능하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행정, 재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수반하는 건축 허가는 그렇죠. 수리가 필요하신 거죠. 건축 허가와 국토의 법률에 의해 재량행위 맞죠? 형질 변경하기 때문에 재량행위가 맞고요. 그럼 1번 옳은 내용이고요.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구역 지정상 목적상 건축물의 건축 및 이것도 재량이 속하죠.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이제 건물을 짓거나 이럴 때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옳은 내용이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는 그 금지 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여부의 판단에 있어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말 더럽게 복잡해. 그러니까 형질 변경 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는 말을 복잡하게 해놓은 거예요. 3번 맞고요.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더라도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 필요가 있으면 재량으로 바뀌죠. 이게 뭐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라는 게 위에서 말한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산다든가 아니면 뭐 가장 큰 뭐 아니면 뭐 수원지 이런 데서 뭐 짓는다든가 이런 거거든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뭐 국토 유지, 환경 보존 거부할 수 있는 거죠. 이거구나. 그 판례 중에 농촌 지역에 모텔 들어서는데 이제 그 동네 주민들이 우리 진짜 그 전부 뼈대 있는 가문들만 모여 있는데 여기 뭐 퇴폐 시설 같은 게 들어온 게 그 말이 되냐 안 된다 이랬는데 법원에서는 그 퇴폐적 분위기라는 거는 그 거절할 수 있는 중대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다 이렇게 내린 판례가 있어요. 그거 생각하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행정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행정 처분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 지침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 아니지.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또 그 내부 지침 등에서 정한 요건이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1번은 만약에 위법도 적법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규성이 없는 내부 지침 그러니까 이건 행정 규칙이란 거 위법도 적법도 아니라는 말이고요. 음,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에 대한 구체화하고 있다면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의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이거는 법령 보충 규칙에 대해서 그냥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상위 법령 보충 규칙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러니까 그 법규가 큰 틀을 정해놓고 자질구레한 거는 이제 행정규칙이 한다는 거죠. 행정규칙 같은 걸로 이제 자질구레한 거. 만약에 중요한 걸로 뭐 대한민국에 태어난 아이는 만 7세? 만 7세가 되면 반드시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이제 큰 법령 틀이고요. 그 다음에 뭐 자질구레 행정규칙 같은 경우는 뭐 각 동에 있는 뭐 언제 며칠까지 등록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같은 경우 뭐 수업 기간은 몇 월부터 몇 얼마까지고 이런 거 같은 거는 행정규칙으로 정한다는 거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령 보충규칙이고요. 그러니까 행정규칙이 상위법령을 보충한다. 네, 이 말이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있으면 그에 따른 관행이 없더라도 평등의 원칙에 따라 관행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구속하려면 네. 3번 이거는 좀 왜 틀린지 모르겠네. 네 번째,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못 보고 가면 틀려요. 그냥 중요한 거 바로 잡아가지고 하면 되는데 여기는 관행이 없더라도 바로 잡아야 되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 고시가 법령의 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이게 고시가 법령을 보충했다는 거죠.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 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경우에도 그 자체가 법령은 아니고 행정규칙에 지나지 않으므로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일반인 또는 이해관계인에 표시되는 통보함으로 관계인에게 표시 또는 통보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법규랑 똑같다는 거죠. 예. 고시가 예. 판례는 공포가 필요 없다.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건 판례를 외워야 되네. 그 판례 자체는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공포를 안 해야 된다. 법규 명령 같은 경우에는 원래라면 법규 명령 같은 경우에는 뭐 관보에 기재하거나 뭐 공포하거나 이런 식으로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형식이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법규 명령 같은 힘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행정규칙이라서 공포를 안 해도 된다는 거네요. 판례가. 그다음에 현행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행정심판제도 취소심판의 재결로서 처분 취소 재결, 처분 변경 재결, 처분 변경 명령 재결을 할 수 있으며 처분 취소 명령 재결을 할 수 없다. 외워야 돼요. 취소 심판을 재결해가지고 처분 취소, 처분한 걸 취소해라. 아니면 처분 변경, 그러니까 처분한 걸 변경해라. 아니면 처분 변경할 것을 명령하는 재결이죠. 네. 처분 변경 명령 재결이 좀 헷갈릴 수도 있네. 처분 변경 명령 재결을 하고요. 처분 취소 명령 재결은 할 수 없다는 거. 네. 이건 그냥 외워야 되는. 두 번째, 처분청이 처분 이행 명령 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여부를 불문하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직접 처분, 아까 했을 때 직접 처분 중에서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으로만 이제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왜 틀렸지? 3번 취소 재결의 기속력으로 재처분 의무가 없으므로 취소 재결을 하면 재처분 의무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행법상 거부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취소 심판보다 의무 이행 심판이 더 효과적이다. 의무 이행 심판이 더 효과적인 거 맞는 것 같은데 취소 재결을 하면 재처분 의무가 생긴다. 허가 거부에 대해
취소하라는 재결이기 때문에 재처분 의무가 생김. 지체 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거고요. 밑에 거는 맞네. 취소 심판보다 의무 이행 심판 효과적인 거 맞고요. 재처분 의무가 생긴다는 거. 취소 재결하면 기속력으로서 거부에 대한 의무 이행 적용 되죠? 거부에 대한 의무 이행 심판. 그러니까 이거 해주세요 했는데 행정청에서 싫어 안 해 이랬는데 행정심판위가 되니만 야 이거 해주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청구기간 제한이랑 사정재결 적용되고 거부 처분과 부작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요. 집행정지 같은 게 처분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니까 거부 만약에 여기 연탄 공장 좀 짓게 해주소 이랬는데 행정청에서 거부를 한 거예요. 안 지어줄란다. 그래가지고 심판 가가지고 의무이행 심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일단 거부 처분에서 집행정지라는 게 그 처분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처분 이전 단계로 돌아가봤자 아직 신청 전 단계로 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집행정지 같은 게 이제 가구제라고 해가지고 그거죠. 이제 임시로 만약에 좀 임시로 좀 살려주는 거, 좀 끄집어내주는 이런 건데, 어, 거부 처분에서 집행정지를 해봤자, 전 단계로 가봤자 뭐 바뀌는 게 없으니까 집행정지가 효력이 없는 거고, 부작위 같은 경우에도 아예 안 하고 있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굳이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정지 규정이 적용이 안 돼요. 예. 하지만 청구기간 제한이랑 사정정결 같은 건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 여부가 선결 문제로 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 사유가 여부를 판단하여 당연 무효 전제를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예요.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 무효가 되면 아싸리 완전 위법이고요. 취소일 경우에는 이제 공정력이란 게 발생을 해가지고 위법이지만 유효하게 적용되는 통용되는 힘이 이게 발생하기 때문에 선결 문제로 가서 이 공정력을 깨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취소 사유면 그 전에 행정소송 가가지고 공정력을 깨주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필요했는데 당연 무효 같은 경우에는 아싸리 이거는 또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사에서도 이거를 이제 위법, 그러니까 적법 위법은 판단할 수 있는데 유효 무효를 판단을 못했나? 아무튼 그것 때문에 그냥 그거 생각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행정 처분이 불복 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에는 불가증력이 생겼다는 거죠.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뭔 소리야 이거는. 이거는 기판력이고요. 뒤에 설명한 거는 애초에 행정처분의 불복기간 경과를 하면 소송 자체를 못 거는데 불복기간에 경과를 하면 불가증력이 발생하죠. 그러면 이제 소송을 걸면 이제 각하죠. 아예 안 받아주는 거죠. 기각 같은 경우에는 행정청이 한 게 맞다 이거고 각하 같은 경우 아예 소송할 가치도 없다. 근데 이제 각하 결정은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2번은 완전 틀렸네요. 그 다음에 3번에 형사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영업 허가 취소 처분이 행정쟁송 절차에 의해 취소되었다면
그 영업허가 취소 처분 후에 영업행위는 무허가 행위가 아닌 것이, 예, 그렇죠. 영업허가 취소된 게 없어졌으니까, 예, 무죄 선고해야 되는 거고요. 형성력은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거. 그러면 되고, 과세 처분에 대한 쟁송이 진행 중에 과세관청이 그 과세 처분의 납부 고지 절차상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위 과세 처분을 취소하고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동일할 수 있죠. 예. 새로운 처분이 불가증이 저촉되는 거 아니죠. 딱히 4번 같은 경우는 너무 맞는 말만 적어놔가지고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다음에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 관계를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종료시킨 경우 그 의사 표시가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 1번은 공법상 계약이니까 공법상 계약은 일방적인 의사 표시 종료시킬 수 있죠. 일단 1번은 맞는 거고요. 2번에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장이 각 주식회사 체결한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인 사업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그 협약에서 정한 해지 사항에 따라 해지한 경우 그 해지의 효과는 전적으로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해질 뿐 달리 협약 해지의 효과 또는 이에 수반되는 행정상 제재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협약 해지는 행정청이 우월하지. 그러니까 협약 해지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장이 한 협약 해지는 공권력의 행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옴부즈만 이거는 그냥 외워둬야 되는 거고요. 한국연구재단은 이거 행정처분에 맞고요. BK21 이건 제가 했거든요. 그 어디고 맨날 조교할 때 이게 돈이 으스르살살 쏠쏠해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거 맞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외워두는 거예요.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공장의 협약 해지 처분성 없고요. 옴부즈만 제도도 계약관계나 처분성이 없고요. 그다음에 1번 설명한 게 행정청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다 하더라도 의사 표시가 행정처분이라 단언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규정을 확인해 봐야 된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BK 21 사업협약 해지 통보는 행정처분에 돈이 좀 많아요 이거. 한국연구재단이 총장에게 무슨 팀장 고용 해제하라거나 징계를 요구한 것은 그러니까 BK21 사업협약 해지 통계 해지는 이게 처분성 있는 거고 한국이 두 개 다른 판례예요. 한국연구재단이 뭐 총장에게 압력을 준 거죠. 무슨 팀장 고용 해제라 이런 거는 또 처분이 아니다. 그 할지 말지는 총장 마음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속력이란 행정행위가 적법권을 구비하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준법률적 행정행위의 경우 행정청이 안된 것 같은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청이 표시한 의사의 내용을 따라 생긴 준법률적
여기서 준이 가면 준법 할 때 준자가 준법률적 준법 준 그러니까 준법이라면 되겠네. 준법. 예, 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법령이 정하는 바에 하는 거고. 그러면 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는 법률 법률에 따라 행동을 할 때 아무튼 반대예요. 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의 경우 그러니까 준법률적 행정 행위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거고요. 어, 행정청이 표시한 의사에 따라 애용에 따른 거는 법률 행위죠. 그래서 1번은 반대로 돼서 틀렸고요. 공정력 같은 경우에는 비권력적 행위, 사실행위, 사법행위 안 생기죠. 이게 공정력이라는 게 그 위법일 때, 그러니까 취소일 때 발생하는 거잖아요. 취소. 이게 이 행위가. 근데 취소가 되려면 일단 뭔가 소송거리가 있어야 되죠. 보통 소송은 이제 처분 같은 거에 의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걸게 되니까 공정력은 결국엔 따지면 처분에서만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권력적 행위는 보통 처분이라는 게 권력적 행위고 사법행위도 법 만드는 거는 상관없고요. 법 만드는 거 사법행위가 법 만드는 거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건 처분이 아니잖아요. 사실행위? 처분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 입법, 행정, 계약, 비권력적 행정작용, 단순한 사실행위, 사법행위 등에서 인정이 안 된다. 이어서 2번도 틀렸고요. 행정행위에 불가변력이 발생한 경우 행정청은 당의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으나 철회는 가능하다. 둘 다 안 되죠. 불가변력, 바꿀 수 없는 힘이 발생했는데 직권 취소나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누가 공무원 돼가지고 사직서를 해가지고 사직서가 수리됐는데 심생한 거 잘못된 것 같다. 그럼 돌려줘서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예. 직권도 안 되고 철회도 안 됩니다. 네 번째, 판례에 의하면 사전에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이렉트로 민사법원에서 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보상금 증감 소송인가?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어야 될 거예요. 예. 공정력을 깨줘야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다가 남은 거 하도록 하죠.